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이제 2022년부터 막 시작이 되었고요. 안녕하세요. 리치오팀의 김기현입니다. 혹시 제가 보고 싶으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없는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좀 중장기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의 세상과 이 이후의 세상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이제 2022년부터 막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요인은 향후 2022년 이후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러한 흐름은.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경제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무인도에 만약에 갇혀 있다라면, 근데 거기서 뭔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싶다. 나는 딱 하나만 필요하다. 그게 뭐냐? 바로 인구 통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동산에 있어서도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대한민국 인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판도를 완전 뒤집는, 그동안 우리는 인구가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구가 쪼그라드는 세상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다른 흐름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데이터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단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자료고요. 보도하고 배포를 한 거는 2021년 12월 달, 즉 작년 연말에 이 자료를 공개를 하였고요. 이거는 뭐냐면 2020년부터 2070년까지, 즉 앞으로 50년 동안의 인구 통계 데이터를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2020년 인구 총조사 결과와 최근까지의 인구 변동 요인, 즉 출생하고 사망하고 국지 이동하고 이런 추이를 반영을 해서 미래의 인구 변동 요인을 가정을 하고 향후 50년간의 장래 인구를 전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래 인구 추계 데이터도 계속 또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몇 년 전에 했던 예측보다 훨씬 더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물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한 혼인 감소, 그리고 출생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960년에 이제 2,500만 명 정도였습니다. 인구가. 그랬던 인구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5,184만 명까지 증가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증가를 했던 인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감소를 해서 2070년 정도가 되면은 3,766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상단 예측이 있고 중간 예측이 있고 하단 예측이 있는데, 요거는 중간 예측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하단 예측이나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건 뭐죠?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기가 많이 태어나니까 아기 관련한 비즈니스도 계속 성장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학교도 많이 필요하고, 그쵸? 그리고 결혼도 많이 할 거고, 결혼을 많이 하니까 집도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지금까지 2021년까지 인구가 계속 성장하던 시대에서는 뭐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는 통화량이 또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는 뭐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쪼그라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요 인구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요. 1960년대에는 2.97%입니다. 인구가 거의 매년 3%씩 가까이 성장을 하다가 요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0.84%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2020년에는 0.14%로 줄었다가 이제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들어섰습니다. 즉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들었던 거지 인구 자체는 계속 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다? 이제 드디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어때요? 이 줄어드는 속도가 뭐다? 점점 가속화된다.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이런 부동산, 오늘이 제일 싸다. 부동산은 뭐다? 묵혀만 두면 다시 올라간다. 떨어져도 묵혀만 두면 다시 올라간다. 여기에 대한 맹목적인 이런 믿음이 뭐다? 이제는 깨질 수 있다. 그게 당장 2020년대가 될지 2030년대가 될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다?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판이 바뀌는 이런 게임의 룰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출생아 수가 이제 보신 것처럼 뭐 80년대 중반만 해도 66만 명, 2000년에는 63만 명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출생아 수가 이제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27만 명까지 떨어졌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사망하시는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의 통계는 이렇게 이제 작았다가 이제 뭐다? 이게 역전이 되고 있어요. 이게 요 두 개가. 태어나는 사람 숫자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뭐다? 더 많다. 그러니까 뭐다?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게, 뭐,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는 앞으로의 삶은 정말로 매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 겁니다. 지난 이렇게 인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대에 그런 어떻게 보면 특권을 누리셨던 그 연령층도 지금 OECD에서 노후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다? 바로 한국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성장의 과실을 누른 분들이 지금 노후에 계시는데 그분들의 노후 빈곤율이 OECD에서 1등이라니까요. 그런데 인구가 쪼그라드는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 MZ세대 분들의 노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저는 심히 우려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단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냐면, 자, 이제 보시면, 요 이제 초록색이 0세부터 14세까지의 비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15세에서 64세. 우리가 보통 생산 가능 인구라고 이야기하는 15세부터 6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우리가 노인층이라고 하죠. 네, 고령층. 이분들. 자, 근데 비중이 유학이 0부터 14세까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쪼그라들고 있죠. 지금이 이제 2022년이니까, 예, 여기 비중이 한 10% 초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는 어떻게 돼요? 2020년이 72.1% 가장 높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좋아졌죠. 생산 가능 인구가 좋아진다라는 경제가 활력이 있는 거고, 경제가 커지는 거고, 그쵸? 예, 특히나 뭐다? 수출과 상관없는 내수 기업들, 내수 관련한 기업들, 그쵸? 그 다음에 결혼도 적게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커질 때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부침이 있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는 뭐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요.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누가 많이 늘어나냐? 보시는 것처럼 노인들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자, 이제 이거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처음 일어나는 건데 노인들 65세 이상 되는 죄송합니다. 이제는 65세 이상도 노인 아니죠. 우리 시니어분들 이분들의 비중이 어떻게 된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금 여러분들. 계속 2070년이 되면 거의 절반이에요. 46.4%는 거의 절반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벌써 이미 사회 곳곳에는 이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미 지방의 대학들은 벚꽃 지는 순서대로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과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 누군가는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사줘야죠. 근데 사줄 사람이 보다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사줄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가격이 계속 이게 유지가 되겠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산 연령 인구가 보시는 것처럼 15세부터 24세
와, 이미 여기는 뭐다? 이미 여기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다. 여기 보세요. 파란색. 계속 지금 줄어들잖아. 이미, 이 24세 미만, 이 청년층들이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5세부터 49세까지도 어때요? 여기도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64세도 뭐다? 이제 막 줄어든다. 이제 막. 이미 15세부터 24세는 진작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5세에서 49세도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50에서 64세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집을 사면 누가 사겠습니까? 65세 이상 분들이 집을 살까요? 살까요? 아니죠. 그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집 가지고 남은 노후, 지금 잘 보내시기만 해도 다행인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또 집을 사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가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뭐 계속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부동산 시장의 수요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위 연령이라고 해서 중간에 위치한 평균값이랑은 좀 다릅니다. 1번부터 나이를 1번부터 5,200만 명까지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중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 나이가 2020년에 43.7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2070년 지금은 아니 2070년에는 몇 살이다? 62.2세가 중간이에요, 중간. 제가 지하철을 가끔 타다 보면은 정말 놀랄 때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노년 부양비가 뭐냐면 생산 연령 100명당 고령 인구 숫자를 의미하는데, 자, 예전에는 100명이 5명을 노년 부양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2명까지 늘어났어요. 뭐 괜찮죠? 근데 이게 몇 명까지 늘어난다? 101명까지 늘어난다. 자, 지금도 이게 뭐냐면 노인 부양비는 결국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이잖아요. 공적연금. 그렇죠? 자,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폰지입니다. 뭐냐면 뒤에서 누군가가 내줘야지 혜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인구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는 폰지 게임이 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라고는 제가 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폰지 게임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성장하니까. 근데 뭐다? 이제는 인구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모든 폰지는 다 파탄이 납니다. 왜? 더 이상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파탄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국가 시스템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성장하는 걸 감안해서 국가의 모든 상당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다? 이걸 빠르게 바꿔야 된다. 빠르게. 그런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왜? 지금 혜택 받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받고 싶거든. 내 혜택을 줄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누가 다 떠나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된다. 그리고 이게 다 뭐다? 이것이 의미하는 뭐다? 세금. 혜택을 줄이든가 세금을 더 많이 내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혜택 줄여도 제가 보기엔 많이 못 줄입니다. 아무리 합의해도 많이 과감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뭐 정치인들 뭐 다 누가 뽑겠어요. 표퓰리즘 날리면서 그런 사람이 또 정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은 뭐밖에 없다?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다. 이거는 실제로 데이터로도 증명이 됩니다. 지금 내 통장에서 세금 빼고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뭐다? 인구가 성장하는 시대에도 그런데 인구가 이제 줄어든다고요, 여러분들. 세금 부담 아무리 정부가 뭐 일시적으로는 뭐 줄여줄 수 있겠죠. 경제가 어렵고 하면. 하지만 중장기적인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뭐 1, 2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10년, 20년 뒤에 큰 그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지금 내 당장 앞에 일을 어떤 이런 현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 그림을 보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좌충우돌 하더라도 내가 가야 될 정확한 목표를 중장기적 목표를 가고 세워가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뭐 2년, 3년, 5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 뒤에 중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강력한 힌트가 뭐냐? 그게 바로 인구 통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야기하는 바는 뭐다?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도 완전히 게임의 룰이 완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자, 이때 보세요. 1960년대 이 딱 삼각형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게 다 되는 거고, 부동산도 계속 오르는 거 경제도 성장하고 이런 거죠. 근데 2020년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